지금 당신이 군대 고위직 지휘관이라 칩시다. 방금 소셜미디어를 통해 섬뜩한 메시지 하나가 도착합니다. 귀관 소속 부하 4명을 납치했다. 앞으로 10분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전원 처형한다. 유일한 단서는 조악한 화질에 불과한 이 사진 한 장뿐. 부하 넷이 정말 사라졌는지 사실관계를 파악할 시간조차 없습니다. 자, 이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감히 답을 드리자면 제가 속한 버클리 인공지능 연구소 아니면 제가 속한 다양한 팀 같은 곳에 연락해야 합니다. 제 전공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응용수학자이자 컴퓨터 과학자입니다. 알아요. 이런 위기의 순간에 저 같은 사람이 가장 먼저 떠오르진 않겠죠. 저는 지난 30년간 디지털 이미지와 동영상 진위를 분석하고 또 감별하는 기술 개발의 모든 것을 바쳐왔습니다. 그동안 저널리즘, 법원, 그리고 정부 기관과 협력하며 수많은 사건들을 다뤄왔습니다. 배우자 외도를 입증하는 뜨거운 사진 한 장에서부터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아동학대 이미지들, 사형이 걸린 살인사건의 증거로 쓰일 차가운 이미지 한 장, 그리고 물론 공개석상에서 결코 말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까지도요. 과거에는 이런 이미지 분석 의뢰가 한 달에 한 번 꼴에 불과했습니다. 어느새 일주일에 한 번이 되더군요.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거의 매일입니다. 이런 의뢰가 폭주하는 이유는 몇 가지 현상이 복합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생성형 AI. 우린 이제 실제와 거의 구분되지 않는 가짜 이미지를 창조할 능력을 손에 쥐었습니다. 둘째, 전 세계를 장악한 소셜미디어. 이 거대한 공간은 사실상 아무런 규제 없이 진실보다 거짓과 음모를 더욱 적극적으로 퍼뜨리고 심지어 증폭시킵니다. 이 모든 내용이 합쳐진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온라인에서 읽고 보고 듣는 그 모든 결과를 점점 더 믿기 어려워지는 세상이 도래했습니다. 저는 단언합니다. 인류는 지금 진실을 둘러싼 글로벌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개인과 기관, 사회, 그리고 민주주의의 명운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진실을 둘러싼 전쟁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저와 제 팀이 벌이는 이 싸움에 대해 잠시간 이야기하겠습니다. 불가피한 온라인 세상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발딛고 선 이 오프라인 세상의 신뢰를 되찾기 위한 싸움 말입니다. 지난 200년간 인류는 사진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사진을 증거로 내세우면 그야말로 명백한 증거로 채택됐죠. 하지만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1800년대 중반에도 사진 조작은 존재했습니다. 유머가 넘치던 빅토리아 시대 사람들이 재미로 사진을 조작했죠. 때로는 역사를 통째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사진은 포토샵이 아닙니다. 니콜라이 예조프는 한때 가장 강력한 스탈린 진복이었고 심지어 소련 비밀경찰 내무인민위원회 수장으로서 3년간 대숙청을 진두지휘한 피해 난쟁이였죠. 2년 뒤 스탈린에게 토사구팽당했습니다. 스탈린의 신임을 잃게 되면 역사책에서 그의 존재가 그냥 지워지는 겁니다. 자, 하지만 밀레니엄 전환과 함께 등장한 디지털 카메라 그리고 포토샵 같은 소프트웨어는 현실을 조작하는 문턱을 낮췄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생성형 AI 시대가 열리면서 이제는 그 누구나 버튼 단 한 번으로 세상 모든 것을 어느 곳에서든 이미지로 만들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지하실에 묶인 군인 4명부터 터틀넥 스웨터를 입은 기린까지 말입니다. 물론 이는 결코 웃어넘길 일이 아닙니다. 생성형 AI는 과거 위협들을 훨씬 더 강력하게 만들고 아예 새로운 종류로 된 위협까지 창조해내고 있으니까요. 실제 여성 얼굴과 아이들 나체 사진을 합성해 모욕 주거나 돈을 뜯어내고 가짜 의사가 등장해 심각한 질병을 엉터리 치료법으로 홍보하며 CEO를 흉내낸 AI 사기꾼이 화상회의에 침투해서 포춘 500대 기업에 수천만 달러의 손실을 입히기도 했습니다. 다국적 엔지니어링 및 디자인 기업인 아랍 얘기입니다. 사기 집단은 최고 재무 책임자와 다른 여러 동료들 얼굴과 목소리를 딥페이크 기술로 복제해 채무 담당 직원으로부터 15차례에 걸쳐 2,500만 달러를 송금받았죠. 이 모든 위협은 실제 상황이고 바로 우리 곁에 있으며 이 위협 앞에 우린 무방비 상태입니다. 자, 그럼 이 이미지 속 진위를 가려내기 직전인 지금 먼저 생성형 AI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시작은 이렇습니다. 수십억 개의 이미지와 그 이미지를 설명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 사진 4장 가운데 좌로부터 우측으로 점차 흐려지면서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고 시각적 노이즈만 보입니다. 실루엣만 볼까 말까한 그저 픽셀 덩어리 말입니다. 그런 다음 AI 모델은 그 과정을 거꾸로 되돌리는 법을 학습합니다. 어떤 의미도 없던 노이즈 덩어리를 다시 원래 사진으로 변환시킵니다. 이 같은 개사진이 문제가 아닙니다. 다양한 사진 수십억 개를 대상으로 반복하면 기계는 마침내 세상을 깨닫습니다. 어떤 심각한 노이즈라도 당신이 상상하는 장면을 이해하고 재현시키는 방법을 터득하죠. 정말 충격적인 기술입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자연스러운 사진이 찍히는 원리와는 명백히 다릅니다. 진짜 사진이란 빛이 전자 센서에 닿고 디지털로 변환된 인과적 결과물이니까요. 바로 이 지점 때문에 우리가 제일 먼저 살펴보는 작업이 있습니다. 이미지에 남겨진 미세한 노이즈 흔적이 진짜 사진에서 나왔는지
아니면 AI 생성 이미지에서 나온 노이즈와 닮았는지 확인하죠. 여기 실제 우리 집 개와 그 옆에 AI 개 사진이 있습니다. 자, 제가 각 이미지에서 추출한 잔류 노이즈입니다. 보시다시피 두 패턴 사이 차이점은 맨눈으로는 전혀 구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노이즈를 시각화한 화면을 보시죠. 진짜와 가짜 사이에서 확연히 다른 패턴이 드러납니다. 저 별처럼 생긴 패턴들, 저 패턴이 바로 상성형 AI가 남기는 치명적인 증거입니다. 여기 계신 수학자나 물리학자분들을 위해 부연하자면 이 결과는 잔류 노이즈의 풀이의 변환 값을 시각화한 그림입니다. 여타 분들께는 이 디테일이 중요치 않습니다. 하지만 대학 때 수학 강의 좀 더 들으셨으면 좋았겠죠. 저 같은 교수들 농담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분석을 납치된 병사 이미지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기 제가 추출한 잔류 노이즈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 구석에서 우리가 찾던 그 별 모양 패턴이 보입니다. 무언가 잘못됐다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하지만 어떤 초정밀 포렌식 기법도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단서 하나에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가야만 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무기는 소실점입니다.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평행선들은 하나의 점, 즉 소실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짧으면 따로 놀지만 길면 길수록 서로 맞닿게 될 확률이 높아지죠. 그 쉬운 예가 바로 이 철로 사진입니다. 제가 사진을 찍을 때 이 두 철로는 분명히 평행했지만 보시다시피 저 멀리 하나의 점에서 만나는 듯이 보입니다. 이 소실점이라는 현상은 수백 년 전부터 예술가들이 선원근법으로 알고 있던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완전 놀라운 점은 AI는 소실점을 모른다는 겁니다. AI는 제가 방금 설명했듯 근본적으로 통계적 과정일 뿐입니다. 인공지능은 물리적 세계, 즉 기하학과 물리학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물리적이고도 기하학적 변칙을 찾아낼 수만 있다면 그것이 바로 조작 증거가 되는 셈입니다. 여기 지하실 병사 사진 속에다가 4개의 평행선을 그려보았습니다. 보시다시피 일관된 소실점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장면이라는 뜻이죠. 이게 두 번째 증거입니다. 좋습니다. 또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그림자 역시 소실점과 흡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개의 뒷모습 위로 광원이 비치는 사진입니다. 이 사진에서도 저는 그림자 위에다가 한 개의 점을 찍고 그리고 그 그림자를 만든 창살 밑부분, 그곳에 대응하는 위치에도 표시했습니다. 그 선들을 아래로 쭉 연장했더니 두 지점이 만나는 곳은 소실점이 아닌 그림자를 만들어낸 빛의 위치입니다. 실제 사진이라면 당연히 나타나야 할 물리 현상이죠. 그리고 AI는 근본적으로 세상의 물리 법칙을 흉내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원칙을 위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분석을 맨 처음 병사 이미지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바닥에 무릎 꿇은 군인 4명 그림자에서 그 다리가 만든 그림자 4개를 선으로 이었습니다. 빛과 그림자 관계를 살펴본 것이죠. 보시다시피 그 선들은 교차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물리 원칙을 벗어난 그 선이 하나도 둘도 아닌 무려 셋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이미지가 가짜라는 아주 강력한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달하고 싶은 중대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쉽사리 보여드린 진위 구별법을 실제로 적용하는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게 가능하다는 사실 자체입니다. 저는 방금 그 사진이 지금 이곳에 모인 우리가 느끼는 마치 메타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마치 인질이 된 듯한 감정이 듭니다. 더 이상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고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인질을 자처할 필요는 없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오염시키는 가장 저열한 본능에 굴복할 필요도 없습니다. 정보가 쓰나미처럼 우리를 내리치더라도 인간은 주체성이 있고 우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고작 10분 만에 여러분 모두를 디지털 법과학 교수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행동 강령을 제안할 수는 있습니다. 첫째, 안심하십시오. 제가 설명드린 기술과 저희 팀이 개발 중인 기술들은 저널리스트, 기관, 법원에 제공되어서 이미 진실을 밝히는 데 쓰이고 있고 이는 결국 여러분을 돕는 일입니다. 둘째, 콘텐츠 인증이라는 국제 표준이 있습니다. 콘텐츠가 생성되는 바로 그 순간 진위를 증명하는 기술입니다. 이 시스템이 점차 더 보급되면 여러분 같은 콘텐츠 소비자들이 온라인 속 진짜와 가짜를 더 쉽게 구별하게 됩니다. 물론 그런 인증 자체가 모든 진위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겠지만 훨씬 더 큰 해결책을 구성하는 레이어로 작용하게 됩니다. 셋째, 제발 명심하십시오. 소셜미디어는 뉴스와 정보를 얻는 데가 아닙니다. 그것은 실리콘밸리가 여러분 시간과 관심을 훔치기 위해 창조한 은하계만큼 거대한 정크푸드 판매점입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모든 나쁜 습관을 대하듯 당장 끊으셔야 합니다. 만약 끊을 수 없다면 적어도 그것을 당신이라는 소중한 정신의 주된 정보원으로 삼지는 마십시오. 거짓과 음모, 그리고 이제는 AI가 만든 오물들로 오염되어서 신뢰와는 거리가 머니까요. 넷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짜 정보를 공유하는 순간 의도했든 안 했든 당신 또한 이 문제 속 일부입니다. 처벌을 받든 안 받든 일단 배제한 상태에서요. 부디 그 문제 자체에서 멀찌감치 떨어지십시오. 이 세상에는 진중하고 똑똑하며 성실한 언론인들과 팩트 체커들이 존재합니다. 제가 직업상 그들과 맨날 대화하니까 잘 압니다. 그들은 진실과 거짓을 가려내기 위해 매일같이 땀 흘리고 분투합니다. 정보를 공유하기 전에 딱 한 번이라도 심호흡하세요. 당신 친구와 가족, 동료들을 속이고 온라인 생태계를 더 오염시키는 일을 멈추십시오. 인류는 지금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한쪽 길은 지난 20년간 그래왔듯이 그냥 이대로 쭉 가는 겁니다. A와 B라는 갈림길이죠. A는 기술이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고 불신과 증오 그리고 배타적인 씨앗을 뿌리도록 그냥 방관하는 태도입니다. B는 경로를 바꿔버리는 일입니다. 기술적 힘이 인류를 거스르는 대신 인류를 위해 우리와 함께 작동하도록 새로운 길을 찾는 방향입니다. 그 선택은 온전히 우리 몫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속사포 질문입니다. 준비되셨죠? 온라인 이미지 중에 대략 몇 %가 가짜라고 보십니까? 플랫폼에 따라 다른데요. 신호대 잡음비가 거의 1에 수렴하고 있어요. 트위터, X 그냥 다 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몇 %쯤 될까요? 거의 50%에 육박한다고 봅니다.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필터, 포토샵으로 만진 거랑 완전히 AI로 만든 거랑 구별할 수 있나요? 네, 하지만 점점 더 구별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일반인이 접근 가능한 이미지 확인 사이트 같은 게 있나요? 없습니다. 참고로 요즘 가짜를 만들어서 그 가짜를 계속 가짜 사이트에다가 인증까지 받는 이상한 짓들을 합니다. 모든 게 아주 기괴해지고 있으니까 절대 하지 마세요. 마지막 제일 중요한 질문입니다. CSI 같은 수사물 보면 이미지 확대하잖아요. 선명하게 하는 거 진짜 됩니까? 네, 됩니다. 한이 발휘되었습니다, 여러분.